아베씨 군대 안 가봤죠? 군대 가서 상처 나면 봉화지겸이라고 안에 골머면서 점점 상처가 더 커져요. 그거 후벽 파가지고 치료해야 돼요. 아니 일을 해결을 해요. 감추려고만 말고 일을 하라고요. 쉽고 재미있는 시사 경제 채널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이번 사태의 위기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확산되었고 이제는 누가 잘 막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대응을 잘 할 것이냐의 싸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응 능력은 그 어느 국가보다 뛰어나다고 외신에서 극찬을 이어가고 있지만 어느 나라나 대한민국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태는 진짜 어렵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의료시설, 건강보험, 시민의식, 투명성 그 어떤 분야 하나에서라도 누락되는 조항이 있다면 이 싸움은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 우리나라처럼 대응을 잘해서 전세계가 대동단결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 좋겠지만 불행하게도 여기 불투명하고 감추고 숨기기만 하려는 국가가 있어 전세계 외신들로부터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아니 아베씨 지금 자존심 피울 때가 아니에요. 고개 숙이고 들어와서 살려달라고 해요. 진짜로 그렇게 가까이에서 대응을 그따위로 하면 우리나라도 계속 위험해지잖아요. 아 진짜 짜증나네. 이번 시간에는 일본의 전례 없는 위기로 확진자 폭발을 목전에 두고 있고 결국에 드러날 것이라고 보도한 외신 보도를 소개시켜드리면서 현 상황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일본에서 현 상황의 확산세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와 전세계를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오는 7월 예정된 올림픽 때문에 일본의 상황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곧 확산세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이는 일본의 전례 없는 위기와 세계의 위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 정부의 검사 기피를 참다 못한 일본 의사회가 검사 기피 사례 수백 건을 모아 폭로한 기자회견 발표를 보면 현 사태 여부를 조사하는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했음에도 보건소가 검사를 거부한 사례 290건을 파악했다고 했고 일본 각지 의사회를 통해 보고받은 내용의 집계 결과로 290건을 파악했다고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일본 각지 의사회를 통해 보고받은 내용의 집계 결과로 보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따지면 실제 거부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국제올림픽위원회와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학교가 일부 문을 닫았지만 어떤 지역도 봉쇄하지 않았고 도쿄의 경우 평소와 다름없이 평온한 척하는 일상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최근 확산세가 급속도로 퍼진 유럽이나 미국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 상황의 확산세를 감지하고 공격적으로 막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전문가들은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부러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적은 감염자 수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보건정책실장을 지낸 시부야 겐지 킹스 칼리지 런던 교수는 일본이 중점관리를 통해 실제 확산을 억제했거나 확산 사례가 드러나지 않은 것이라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며 후자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 상황을 전문가가 날카롭게 지적해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보겠다고 일침을 가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은 감염 사례가 폭발적으로 드러난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간 억제 정책에서 폭발 국면을 최대한 늦추는 전략으로 이른 시일 내에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감춰봤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결국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견을 낸 전문가는 또 있습니다. 홍콩대 감염병학 교수인 벤 카울링 교수는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는 공격적으로 감염자를 찾은 것이 효과를 보고 있지만 일본은 지역사회에 조용히 퍼지면서 점진적인 증가가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일본 측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는지 일본 정부의 대책에 조언하고 있는 전문가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기는 했습니다. 대책 회의의 결론을 살펴보자면 일본 내에서 확인되지 않은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 대유행할 수도 있다.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에는 독자적인 경보, 외출 자제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국적인 대규모 이벤트는 집단 확산세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단기적 수습은 생각하기 어렵고 장기전을 각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 정부는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특별법에 따른 정부 대책본부 설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대책본부 설치는 국회를 통과한 대책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따른 긴급사태 선포의 전제로 되는 절차로,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 선포를 준비 중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특별법 법안을 근거로 총리는 전국적인 확산으로 국민 생활과 경제가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국회에 보고하고 긴급사태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긴급사태가 선포되면 광역단체장이 외출 자제와 학교 휴교 등을 요구하거나 지시할 수 있습니다. 또 흥인시설의 이용 제한, 토지나 건물의 임시 의료시설 강제 사용, 긴급물자 수송 요청 및 지시가 가능해집니다. 대책본부는 현재 의료 전문가 그룹이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꼽는 곳은 도쿄와 오사카 등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를 꼽고 있습니다. 후생 노동성은 최근 각 지자체에 내려보낸 공문을 통해 확산세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의료체제를 정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일본 정부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최고 유행기에 경증 환자가 의료기관으로 한꺼번에 몰리면서 진료체계가 마비가 되는 상황이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일본 내에서도 도쿄올림픽 개최가 불투명해지자 망언으로 악명 높은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저주받은 올림픽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소 부총리는 참의원 재정금융위원회에서 일본이 중일 전쟁 때문에 열리지 않았던 1940년 삿포로 겨울올림픽과 동서냉전 영향으로 참가국이 축소됐던 1980년 모스크바 여름올림픽의 사례를 들면서 모스크바 올림픽 뒤 40년이 지나니 올해 도쿄올림픽은 저주받게 되었다. 언론이 좋아할 만한 말 아니냐? 그렇지만 현실이 그렇다. 40년마다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사실 아니냐? 라고 말했습니다. 비판이 나오자 아소 부총리는 딱히 무언가를 의도하고 한 말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맞긴 맞는 말인데 이 망언제조기 아소 부총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위기에 극복할 생각은 안 하고 비판만 하고 있어요. 아니, 해결을 해요. 당신도 일본 부총리잖아요. 내가 일본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니들이 해결 못하면 우리도 위험해지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일을 해요, 일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지살길 찾느라 바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도쿄올림픽 연기 또는 취소 가능성이 일본 내에서도 확산되면서 아베 신조 정권 향방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언론사 지지통신에서는 도쿄올림픽의 1년 연기, 2년 연기, 취소 등 3가지 경우의 수에 따른 정권 움직임 가능성 방향에 대해 전망했습니다. 우선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되면 아베 총리 임기 내에 올림픽을 치를 수 있다. 아베 총리가 임기 내에 올림픽을 치르고 포스트 아베 후보군 중 한 명인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에게 정권을 넘길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기시다 정조회장은 집권 뒤 고 총선을 치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하원격인 중의원 임기 만료가 내년 10월 20일까지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취소되는 경우인데 이렇게 될 경우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도쿄올림픽이 아예 취소되면 총리는 즉시 퇴진이다 라고 다소 격한 반응을 보인 자민당 중견 인사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아베 총리가 이번 상황을 극복한 올림픽 실현을 내걸고 올가을에 총선을 치르는 것입니다. 일본 총리는 중의원 선거 시기를 중의원 임기 만료 전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이 2년 연기되면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 만료 뒤에 올림픽이 열립니다. 일본에서 총리는 집권 여당 총재가 맞기 때문에 총리에서 물러난 뒤 올림픽이 열릴 수 있습니다. 지지통신은 이 경우 아베 총리가 임기를 연장하는 안이 있어도 자신의 임기 내에 올림픽을 치르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총리도 도쿄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하고 싶을 것이라는 익명의 정부 관계자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니 아베씨 이거 해결 안 할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꽁꽁 싸매고 감추고 그럴 거예요? 아베씨 군대 안 가봤죠? 군대 가서 상처나면 봉화지겸이라고 안에 골머면서 점점 상처가 더 커져요. 그거 후벽 파가지고 치료해야 돼요. 내가 당신 걱정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병 키워서 우리나라에도 옮길 수 있어서 하는 말이잖아요. 아니 일을 해결을 해요. 감추려고만 말고 일을 하라고요. 그냥 있어서 월급만 받는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올림픽에서 상황을 또 후쿠시마처럼 구렁이 담 넘듯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거 그렇게 안 돼요. 이탈리아, 이란 다 마찬가지예요. 모르면 와서 배워요. 창피한 거 아니에요. 전 세계 시민 여러분 마스크 쓰고 손 좀 씻어요. 스머프 축제다 뭐다 나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좀 있으라고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은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최고예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제 우리나라 최고 위기는 넘어간 것 같은데 다른 나라들이 문제네요. 다들 우리나라 하는 거 배워서 위기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런 상황에서 힘드시겠지만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셔야 해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미국의 타임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주간지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잡지 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출판왕 헨리 루스가 자신의 고교 및 예일대 동창인 브리튼 헤든과 함께 1923년 창간한 잡지입니다. 2004년부터는 매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타임 100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을 발표한 건 1999년입니다. 당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을 발표했습니다. 일종의 기획기사였습니다.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켰죠. 이후 2004년부터는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포브스도 세계 100대 부자 등의 순위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포브스는 철저히 경제력이나 권력을 중심으로 선정합니다. 아무래도 경제 전문지이다 보니 그렇겠죠? 타임지의 경우 순수한 영향력으로만 선정합니다. 따라서 세계적 부호나 강대국 대통령이 아닌 연예인이나 영화감독, 운동가 등도 선정됩니다. 한국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2020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로써 정 청장의 존재를 한국만이 아닌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리더스 부문에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타임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소개글도 순위와 함께 실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의 방역은 세계의 모범이 됐다. 그 가운데 정은경 청장은 개방성과 투명성 그리고 민주적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과 솔직하게 소통하며 한국의 K-방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한국의 첫 환자가 발생하자 정 청장은 직접 국민들 앞에 나섰고 확진자 현황과 감염 경로 등을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매일 빠짐없이 브리핑을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청장의 발빠른 대처와 투명한 정보 공개로 한국은 슈퍼 확산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신천지 사태와 8.15 광복절 집회 등으로 위기의 순간을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 청장의 빠른 사태 판단과 철저함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설명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국민들도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돼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과 손 자주 씻기,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개인 위생 지침을 잘 따르면서 연대와 협력의 힘을 발휘했다. 예방의학 박사인 정 청장은 한국질병관리청의 첫 여성 수장으로서 준비된 조직으로 이끌었다라며 정 청장과 한국 국민들을 동시에 추켜 세웠습니다. 사실 코로나 발병 6개월 전부터 매뉴얼과 대처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습니다. 원인 불명의 집단 감염 대응 절차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었고 정교한 재난 대응 알고리즘 훈련을 이끌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칭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알베르 까미의 소설 패스트에 나온 문구도 인용했습니다. 소설 패스트는 현재의 상황과 너무 비슷해서 소름이 돋는다는 평을 받고 있죠. 패스트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성, 소설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은경 청장의 성실과 헌신이야말로 우리가 전할 가치 있는 이야기라고 믿는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와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는 수많은 정은경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나아가는 인류에게 큰 영감을 줄 것이다. 올해 리더스 부문에는 정 청장을 비롯해 미국의 코로나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뽑혔습니다. 이외에도 코로나 연기 서열을 공개한 장영젠 중국 푸단대 교수, 미국 간호사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선 보니 카스티오, 미국 응급실 간호사 에이미 오설리반 등 관련 인물이 대거 선정되었습니다. 현재의 세계적 분위기를 알 수 있네요. 한국은 정은경 청장 이외에도 한 명이 더 선정되었습니다. 바로 기생충으로 미국 아카데미를 비롯해 프랑스 칸 영화제 등 세계 주요 영화상을 휩쓴 봉준호 감독입니다. 봉 감독은 아티스트 부문에 선정되었습니다. 문 대통령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에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 선정 당시에는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 대사가 위대한 협상가라는 제목의 소개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방탄소년단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이회성 의장이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정 청장의 끈질긴 노력으로 현재 국내의 상황은 조금씩 진정이 되었습니다. 25일 기준으로 신규 환자가 114명이었습니다. 사흘 연속 세 자릿수이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국내 발생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변수는 인구 이동량이 많은 추석 연휴입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의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한편 독감 백신이 유통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돼 접종이 잠정 중단되었죠. 그런데 백신이 실제 유통되고 105명에게 접종된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반응을 보인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며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정 청장이 이끄는 질병관리청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접종자 전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부작용을 모니터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접종자 가운데 이상 반응을 보인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상온 노출 백신을 접종한 105명의 소재지는 서울, 부산, 전북, 전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모두 만 13세 이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 청장은 이렇게 말해 국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백신 오염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백신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불안은 불필요합니다.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진행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이런 결론을 도출하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독감 백신에 대해 품질 변화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상온 노출에 따른 백신의 효과 저하 가능성은 검사해 봐야 한다. 이 발표에 대해서 의아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실수를 면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각종 데이터를 보면 통상적으로 독감 백신은 상온에 노출돼도 최소 2주간은 품질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제조사가 시행했던 안정성 검사에 따르면 독감 백신은 상온 25도에서 최소 14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품질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조사 결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WHO가 제공하는 공중보건 활동을 하는 국제비영리단체의 자료에서도 독감 백신은 25도에서 2주까지 품질이 유지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을 중단한 이유는 완벽한 처리를 위해서입니다. 품질 검사를 통해서 완전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킨다는 것입니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만 12세 이하와 임신부에 독감 예방접종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개되는 접종 백신 물량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정부 조달 물량이 아닌 유료 접종 백신과 동일한 백신으로 안정성의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이번 사태에서도 정 청장은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백신 조사 및 품질 검사를 완료하고 신속 투명하게 진행 상황을 국민과 의료기관에 알리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쯤 되면 멘탈이 성인 성자의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관계자들이 정 청장의 빠른 결단과 대처, 차분함에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